1번. 다음 중 콜드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시 두발에 부착된 제1액을 씻어내는데 가장 적합한 린스는 1. 에그 린스, 에그 린스. 2. 산성 린스, 애시드 린스. 3. 레몬 린스, 레몬 린스. 4. 플레인 린스, 플레인 린스. 정답은 4번입니다. 스윙 웨이브는 핑거 웨이브의 일종으로 마치 큰 움직임이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웨이브 스타일입니다. 즉, 물결의 폭이 크고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어 마치 흔들리는 듯한 느낌을 강조한 형태입니다. 하이 웨이브는 높이가 강조된 웨이브이며 덜 웨이브는 움직임이 적고 평평한 느낌의 웨이브이므로 문제에서 요구한 큰 움직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2번.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중 테스트 컬, 테스트 CRL을 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이 액의 작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2. 굵은 모발 혹은 가는 두발의 로드가 제대로 선택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3. 산화제의 작용이 미묘하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4. 정확한 프로세싱 시간을 결정하고 웨이브 형성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서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마셀 웨이브는 아이론을 사용하여 머리에 웨이브를 만드는 기법으로 적당한 아이론 온도는 120에서 섭씨 140도 정도가 가장 적합합니다. 이 온도 범위는 머리카락 손상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웨이브를 형성할 수 있는 최적의 온도입니다. 100에서 섭씨 120도는 너무 낮아 효과적이지 못하고 섭씨 140도 이상은 모발 손상 위험이 커지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 스트로크 커트, 스트로크 컷 테크닉에 사용하기 가장 적합한 것은 1. 리버스 시저스, 리버스 시저스. 2. 미니 시저스, 미니 시저스. 3. 직선날 시저스, 커팅 시저스. 4. 곡선날 시저스, 아르 시저스. 정답은 4번입니다. 콜드 웨이브에서 제2액, 중화제, 위 역할은 제1액으로 인해 형성된 웨이브의 형태를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즉, 제1액으로 인해 끊어진 모발 내 시스틴 결합을 재결합, 산화시켜 웨이브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환원작용이나 시스틴 구조 변화는 제1액의 역할이며 티오글리콜 산염 역시 제1액의 성분으로 제2액과는 무관합니다. 4번. 다음 중 가는 로드를 사용한 콜드 퍼머넌트 직후에 나오는 웨이브로 가장 가까운 것은 1. 내로우 웨이브, 내로우 웨이브. 2. 와이드 웨이브, 와이드 웨이브. 3. 섀도우 웨이브, 섀도우 웨이브. 4. 호리존탈 웨이브, 호리존탈 웨이브. 정답은 1번입니다. 위조, 인공 손톱, 는 손톱이 보기 흉하거나 손톱이 다치거나 떨어져 나갔을 때 미적, 보호적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손톱을 소독하기 위한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소독은 손톱 위생과 관련된 별도의 조치이며 인공 손톱과는 무관합니다. 5번. 두발의 양이 많고 굵은 경우 와인딩과 로드의 관계가 옳은 것은 1. 스틸엔드를 크게 하고 로드의 직경도 큰 것을 사용. 2. 스틸엔드를 적게 하고 로드의 직경도 작은 것을 사용. 3. 스틸엔드를 크게 하고 로드의 직경도 작은 것을 사용. 4. 스틸엔드를 적게 하고 로드의 직경도 큰 것을 사용. 정답은 2번입니다. 큰 코는 전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려면 코 전체를 다른 부분보다 어두운 색으로 음영을 주어 시각적으로 작아 보이게 해야 합니다. 연한 색을 바르면 오히려 부각되어 더 커 보이므로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각각의 코 형태에 맞게 적절히 음영과 하이라이트를 사용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6번. 손톱을 자르는 기구는 1. 큐티클 푸셔, 커티클 푸시어. 2. 큐티클 니퍼즈, 커티클 니베스. 3. 네일 파일, 네일 파일. 4. 네일 니퍼즈, 네일 니퍼스. 정답은 4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대미용의 시초는 한일합방 이후 일본을 통해 서양식 미용이 도입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서양식 헤어스타일과 미용 기술이 소개되어 현대적 의미의 미용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중엽은 전통 미용이 유지되던 시기이고 해방 이후나 6.25 이후는 이미 현대 미용이 도입된 이후 시기입니다. 7번.
두발을 탈색한 후 초록색으로 염색하고 얼마 동안의 기간이 지난 후 다시 다른 색으로 바꾸고 싶을 때 보색 관계를 이용하여 초록색의 흔적을 없애려면 어떤 색을 사용하면 좋은가? 1. 노란색 2. 오렌지색 3. 적색 4. 청색. 정답은 3번입니다. 커트용 가위를 선택할 때는 양날의 견고함과 균형이 동일한 것이 좋습니다. 양날의 균형이 맞아야 정확하고 균일한 커트가 가능하며 가위의 만곡도는 적당히 유지되고 잠금 나사는 적절히 조여져 있어야 합니다. 도금이 된 제품은 외관상 보기 좋을 수는 있으나 강철의 질과는 관계가 없으며 잠금 나사가 느슨하거나 날 끝이 지나치게 만곡된 것은 정확한 커팅을 방해합니다. 8번. 헤어린스의 목적과 관계없는 것은 1. 두발의 엉킴 방지 2. 모발의 윤기 부여 3. 이물질 제거 4. 알카리성을 약산성화. 정답은 3번입니다. 엔드 테이퍼는 헤어 커팅 시 두발 양이 적거나 두발 끝 부분을 테이퍼링하여 표면을 정돈할 때 사용하는 기법으로 스트랜드의 끝부분 3분의 1 이내를 테이퍼링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멀 테이퍼는 표준적인 테이퍼링이고 딥 테이퍼는 더 깊게 테이퍼링하는 기법이며 미디움 테이퍼는 중간 정도로 테이퍼링하는 기법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조건에 맞는 것은 엔드 테이퍼입니다. 9번. 화장법으로는 흑색과 녹색의 두 가지 색으로 윗 눈꺼풀에 악센트를 넣었으며 붉은 찰흙을 샤프란 꽃 이름임을 조금씩 섞어서 이것을 볼에 붉게 칠하고 입술연지로도 사용한 시대는 1. 고대 그리스 2. 고대 로마 3. 고대 이집트 4. 중국 당나라. 정답은 3번입니다. 헤어 세팅의 오리지널 세트 주요 요소는 헤어 웨이빙, 헤어 컬링, 헤어 파팅 등 스타일의 형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콤아웃은 이미 세팅된 헤어를 빗질하여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스타일 형성의 주요 요소가 아니라 스타일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오리지널 세트의 주요 요소로 볼 수 없습니다. 10번. 현대미용에 있어서 1920년대에 최초로 단발머리를 함으로써 우리나라 여성들의 머리형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된 계기가 된 사람은 1. 이숙종 2. 김활란 3. 김상진 4. 오엽주. 정답은 2번입니다. 헤어브러쉬로 가장 적합한 것은 탄력 있고 털이 촘촘히 박힌 강모, 단단한 털로 된 것입니다. 강모 브러쉬는 모발을 효과적으로 빗질하고 정돈하며 윤기를 내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부드러운 나일론이나 비닐계 제품, 털이 듬성듬성하거나 지나치게 부드럽고 매끄러운 연모로 된 브러쉬는 헤어 정돈 효과가 떨어지고 스타일링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11번. 업스타일을 시술할 때 백코밍의 효과를 크게 하고자 세모난 모양의 파트로 섹션을 잡는 것은 1. 스퀘어 파트 2. 트라이앵귤러 파트 3. 카우릭 파트 4. 렉탱귤러 파트. 정답은 2번입니다. 매니큐어 시술 시 반월 뒤의 매트릭스 부위는 손톱의 세포가 생성되는 중요한 부위로 이곳에 무리한 힘을 가하면 손톱이 손상되거나 변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위는 항상 부드럽게 다루고 무리한 힘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번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시술 자체를 피해야 하며 단순 세척만으로는 감염 위험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2번은 큐티클 푸셔를 강하게 사용하면 손톱과 주변 피부에 손상을 줄 수 있어 부드럽게 사용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3번은 손톱양 가장자리를 깊게 줄질하면 오히려 손톱이 갈라지거나 내성 손톱이 될 수 있으므로 깊게 줄질하지 않아야 합니다. 12번. 월랭스의 정의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두발의 길이에 단차가 있는 상태의 커트 2. 완성된 두발을 빗으로 빗어 내렸을 때 모든 두발이 하나의 선상으로 떨어지도록 자르는 커트 3. 전체의 머리 길이가 똑같은 커트 4. 머릿결을 맞추지 않아도 되는 커트. 정답은 2번입니다. 파라페닐렌디아민, PPD, 은 연모제에 흔히 사용되는 성분으로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PPD가 함유된 연모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패치 테스트, 피부 민감성 테스트를 실시하여 알레르기 반응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성분인 글리세린, 합성왁스,
과산화수소는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필수적인 패치 테스트 대상이 아닙니다. 13번. 고객이 추구하는 미용의 목적과 필요성을 시각적으로 느끼게 하는 과정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1. 소재 2. 구상 3. 제작 4. 보정. 정답은 4번입니다. 프레커트, PRE 컷, 는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전에 미리 하는 커트로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시 원하는 형태를 얻기 위해 기본적인 머리 형태와 길이를 조정하는 커트를 의미합니다. 즉,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 단계의 커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프레커트의 의미와는 관련 없거나 다른 목적을 가진 커트입니다. 14번. 플랫 컬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1. 컬의 루프가 두피에 대하여 0도 각도로 평평하고 납작하게 형성되어진 컬을 말한다. 2. 일반적 컬 전체를 말한다. 3. 루프가 반드시 90도 각도로 두피 위에 세워진 컬로 볼륨을 내기 위한 헤어스타일에 주로 이용된다. 4. 두 발의 끝에서부터 말아온 컬을 말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포워드 스탠드업 컬. 포워드 스탠드업 컬. 는 컬의 루프가 두피의 수직 90도로 세워져 있으면서 컬의 방향이 얼굴 쪽 앞으로 향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컬은 특히 얼굴 주변의 헤어스타일링에서 귓바퀴를 따라 자연스럽게 앞으로 향하는 형태로 자주 사용됩니다. 리버스 스탠드업 컬은 반대로 뒤쪽으로 향하는 컬이며 스컬프처 컬과 플랫 컬은 두피에 밀착된 형태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15번. 다음의 눈썹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눈썹은 눈썹머리, 눈썹산, 눈썹고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2. 눈썹산의 표준 형태는 전체 눈썹의 2분의 1 되는 지점에 위치하는 것이다. 3. 눈썹산의 전체 눈썹의 2분의 1 되는 지점에 위치해 있으면 볼이 넓게 보이게 된다. 4. 수평상 눈썹은 긴 얼굴을 짧게 보이게 한때 효과적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연모제 제1액은 알칼리제로서 과산화수소, 제2액을 분해하여 발생기산소, 활성산소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발생된 산소가 산화염료를 산화시켜 발색을 유도하는 것이지 발생기 수소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16번. 완성된 두발선 위를 가볍게 닿음에 커트하는 방법은 1. 테이퍼링, 테이퍼링 2. 틴닝, 시닝 3. 트리밍, 트리밍 4. 싱글링, 싱링 정답은 3번입니다. 비듬이 많은 두피 상태에서는 핫오일 스캘프 트리트먼트가 아니라 비듬 전용 트리트먼트나 클렌징 효과가 있는 트리트먼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핫오일 트리트먼트는 보통 건조하거나 지방이 부족한 두피의 보습과 영양을 공급하는 목적에 적합하며 비듬이 많은 두피에 사용하면 오히려 비듬과 두피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잘못된 방법입니다. 17번. 레이저, 레이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세이핑 레이저를 이용하여 커팅하면 안정적이다. 2. 초보자는 오디너리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3. 솜털 등을 깎을 때 왜곡선상의 날이 좋다. 4. 녹이 슬지 않게 관리를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큐티클 리무버, 커티클 리무버 는 손톱과 발톱의 표면에 붙어있는 상조피, 큐티클을 부드럽게 만들어 제거하기 쉽게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모발의 영양 공급이나 폴리시 제거, 여드름 치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18번. 이마의 양쪽 끝과 턱의 끝 부분을 진하게, 뺨 부분을 엷게 화장하면 가장 잘 어울리는 얼굴형은 1. 삼각형 얼굴 2. 원형 얼굴 3. 사각형 얼굴 4. 역삼각형 얼굴 정답은 4번입니다. 화학약품만의 작용에 의한 콜드 웨이브를 처음으로 성공시킨 사람은 J.B. 스피크먼입니다. 그는 열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약품의 작용만으로 컬을 형성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현대적인 콜드 웨이브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마셀 그라또는 열을 이용한 컬링 아이언을 개발한 사람이고, 조셉 메이어와 찰스 네슬러는 초창기 퍼머넌트 웨이브 기술에 기여한 다른 인물들입니다. 19번. 다공성 모발에 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1.
다공성모란 두발의 간측 물질이 소실되어 두발 조직 중에 공동이 많고 보습작용이 적어져서 두발이 건조해지기 쉬우므로 손상모를 말한다. 2. 다공성모는 두발이 얼마나 빨리 유액을 흡수하느냐에 따라 그 정도가 결정된다. 3. 다공성의 정도에 따라서 콜드웨이빙의 프로세싱 타임과 웨이빙의 용액의 정도가 결정된다. 4. 다공성의 정도가 클수록 모발의 탄력이 적으므로 프로세싱 타임을 길게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조선시대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채를 얹어 크고 화려하게 만든 머리형을 큰머리라고 합니다. 큰머리는 당시 여성들 사이에서 미적 기준으로 여겨졌으며 사회적 신분이나 부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습니다. 쪽집머리, 귀밑머리, 조집머리는 가채를 이용한 형태가 아니거나 다른 방식으로 머리를 꾸민 형태입니다. 20번. 언더 메이크업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 베이스 컬러라고도 하며 피부색과 피부결을 정돈하여 자연스럽게 해준다. 2. 유분과 수분, 색소의 양과 자르 제조 공정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된다. 3. 효과적인 보호막을 결정해주며 피부의 결점을 감추려 할 때 효과적이다. 4. 파운데이션이 고루 잘 펴지게 하며 화장이 오래 잘 지속되게 해주는 작용을 한다. 이 과목, 공중보건학, 정답은 4번입니다. 타원형 손톱은 손톱의 끝부분이 부드럽게 둥글려져 있으며 손톱 양쪽 측면이 평행하면서 끝이 자연스럽고 우아하게 타원형으로 마무리된 형태입니다. 이는 가장 이상적이고 균형 잡힌 형태로 간주되며 손가락을 길고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뾰족한 손톱은 끝이 날카롭게 좁아진 형태이고 장방형 손톱은 끝이 직선적이며 각진 형태이며 원형 손톱은 전체적으로 둥근 형태입니다. 21번. 다음 중 특별한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일반적인 경우에 실내의 자연적인 환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는 1. 실내외 공기 중 CO2의 함량의 차이. 2. 실내외 공기의 습도 차이. 3. 실내외 공기의 기온 차이 및 기류. 4. 실내외 공기의 불쾌지수 차이. 정답은 3번입니다. 전염병 예방법상 제2군 법정 전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빠른 신고와 격리가 필요하지만 제1군보다 상대적으로 전염력과 치명률이 낮은 질병을 의미합니다. 풍지는 이러한 제2군 법정 전염병에 속합니다. 1번 황열은 제3군 해외 유입 감시 대상 법정 전염병이며 3번 세균성 이질과 4번 장티푸스는 모두 제1군 즉시 신고 및 격리 필요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님이. 22번. 비타민 결핍증인 불임증 및 생식불능과 피부의 노화 방지 작용 등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1. 비타민 A. 2. 비타민 B 복합체. 3. 비타민 E. 4. 비타민 D. 정답은 3번입니다. 폴리오, 소아마비는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전염병으로서 병원체가 바이러스입니다. 1번 장티푸스는 세균, 살모넬라균에 의한 질병이며 2번 쯔쯔가무시병과 4번 발진열은 리케차라는 미생물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바이러스가 아닙. 23번. 환경오염의 발생 요인인 산성비의 가장 주요한 원인과 산도는 1. 이산화탄소 pH 5.6 이하. 2. 아황산가스 pH 5.6 이하. 3. 염화불화탄소 pH 6.6 이하. 4. 탄화수소 pH 6.6 이하. 정답은 2번입니다. 인수공통 전염병이란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공수병, 광견병, 광견병 바이러스가 동물, 주로 개, 박쥐 등에서 사람에게 전염되는 대표적인 인수공통 전염병입니다. 반면 홍역, 한센병, 풍지는 사람 간에만 전염되는 질병으로 인수공통 전염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4번.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규정된 건강의 정의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1. 육체적으로 완전히 양호한 상태. 2. 정신적으로 완전히 양호한 상태. 3.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은 상태. 4.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 완전한 상태. 정답은 4번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신 중인 여성과 18세 미만인 청소년은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신한 여성과 청소년들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번 산후 1년 6개월이 지난 여성, 3번 일반적인 여성 전체, 4번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거나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25번. 주로 7에서 9월 사이에 많이 발생되며 어패류가 원인이 되어 발병, 유행하는 식중독은 1. 포도상구균 식중독 2. 살모넬라 식중독 3. 보툴리누스균 식중독 4.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정답은 4번입니다. 감각온도란 인체가 실제로 느끼는 온도를 의미하며 이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는 기온, 기습, 습도, 기류, 바람입니다. 기압은 인체가 느끼는 온도 감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감각온도의 3대 요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6번. 돼지와 관련이 있는 질환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유구주충 2. 살모넬라증 3. 일본뇌염 4. 발진티푸스. 정답은 4번입니다. 폐읍충증, 페디스토마증, 위생활사에서 제1중간숙주는 다슬기이며 제2중간숙주는 민물개, 가재 등 갑각류입니다. 따라서 제2중간숙주로 올바른 선택지는 가재입니다. 잉어나 모래무지는 간흡충증, 간디스토마증, 위 제2중간숙주이며 다슬기는 폐읍충증의 제1중간숙주로 제2중간숙주가 아니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27번. 한 국가가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대표적인 것은 1. 질병이환율 2. 영아사망률 3. 신생아사망률 4. 조사망률. 정답은 2번입니다. 벼령, 스타폼은 도시형 또는 유입형으로 불리며 생산연령층, 청장년층,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인구구성 유형입니다. 이는 주로 도시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위해 청장년층이 집중적으로 유입되었을 때 나타나는 인구 구조입니다. 항아리형은 출생률 감소로 인해 유소년층이 적은 형태이며 농촌형은 청장년층이 도시로 유출되어 노년층과 유소년층 비율이 높은 형태, 종형은 출생률과 사망률이 안정된 이상적인 형태로 이들은 모두 벼령과 다릅니다. 28번. 위생해충의 구제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방법은 1. 성충 구제 2. 살충제 사용 3. 유충 구제 4. 발생원 제거. 정답은 4번입니다. 기온 역전 현상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상승하여 상부의 공기가 하부의 공기보다 따뜻해지는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지만 이 현상에서는 반대로 나타나 대기의 수직적 움직임을 막아 오염물질의 확산을 방해하고 대기오염을 심화시킵니다. 고기압은 단순히 기압이 높은 상태이고 엘니뇨는 해수 온도 상승과 관련된 기상현상이며 열섬현상은 도시 지역의 온도가 주변 지역보다 높은 현상으로 기온 역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29번. 파리에 의해 주로 전파될 수 있는 전염병은 1. 페스트 2. 장티푸스 3. 사상충증 4. 황열. 정답은 2번입니다. 불량조명은 주로 시각적 피로와 관련된 직업병을 유발합니다. 안정피로, 근시, 안구진탕증은 모두 불량조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각적 문제입니다. 반면 근육통은 주로 작업 자세, 신체적 부담, 반복적인 움직임 등 물리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불량조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불량조명으로 인한 직업병으로 볼 수 없습니다. 30번. 기온 측정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실내에서는 통풍이 잘 되는 직사광선을 받지 않은 곳에 매달아 놓고 측정하는 것이 좋다. 2. 평균 기온은 높이에 비례하여 하강하는데 고도만 1000m 이하에서는 보통 100m당 0.5에서 0.7도 정도이다. 3. 측정할 때 수은주 높이와 측정자의 눈의 높이가 같아야 한다. 4. 정상적인 날의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을 때는 밤 12시경이고 가장 높을 때는 오후 2시경이 일반적이다. 3과목, 소독학. 정답은 4번입니다. 페스트와 살모넬라증은 주로 쥐가 매개하는 질병입니다.
G는 패스트균을 보유한 벼룩을 통해 패스트를 전염시키고 살모넬라균을 보유하여 식품이나 환경을 오염시켜 사람에게 살모넬라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말, 소, 개는 이러한 질병의 주요 매개체나 전파동물로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정답이 아닙니다. 31번. 고압멸균기를 사용하여 소독하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유리기구 2. 금속기구 3. 약액 4. 가죽제품. 정답은 4번입니다. 건혈멸균은 고온의 열을 이용하여 미생물을 멸균하는 물리적 방법입니다. 따라서 화학적 살균 방법이라고 언급한 1번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건혈멸균은 주로 건혈멸균기, 드라이 오븐을 사용하며 유리기구나 주사침과 같이 건조한 상태에서 견딜 수 있는 기구들의 멸균에 적합합니다. 일반적으로 섭씨 160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처리하여 미생물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32번. 다음 중 소독의 정의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은 1. 미생물의 발육과 생활을 제지 또는 정지시켜 부패 또는 발효를 방지할 수 있는 것. 2. 병원성 미생물의 생활력을 파괴 또는 멸살시켜 감염 또는 증식력을 없애는 조작. 3. 모든 미생물의 생활력을 파괴 또는 멸살 또는 파괴시키는 조작. 4. 오염된 미생물을 깨끗이 씻어내는 작업. 정답은 2번입니다. 태양광선 중 가장 강력한 살균작용을 나타내는 것은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DNA 구조를 파괴하여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중적외선, 가시광선, 원적외선은 살균력이 매우 약하거나 거의 없습니다. 33번. 병원성 미생물이 일반적으로 증식이 가장 잘 되는 pH 범위는 1. 3.5에서 4.5, 2. 4.5에서 5.5, 3. 5.5에서 6.5, 4. 6.5에서 7.5. 정답은 4번입니다. 미용용품이나 기구를 1차적으로 청결하게 세척하는 과정은 소독법 중에서 희석에 해당됩니다. 희석이란 물이나 세정제를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씻어내고 미생물의 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방부는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방법이며 정균은 미생물의 번식을 정지시키는 방법이고 여과는 미생물을 기계적으로 걸러내는 방법이므로 이와는 다릅니다. 34번. 다음 중 일회용 면도기를 사용함으로써 예방 가능한 질병은? 단, 정상적인 사용의 경우를 말한다. 1. 옴, 개선, 병. 2. 일본뇌염. 3. B형 간염. 4. 무좀. 정답은 3번입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의 가장 효과적인 소독제는 포르말데히드입니다. 포르말데히드는 강력한 살균력과 바이러스에 대한 높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 B형 간염 바이러스와 같은 저항성이 강한 바이러스 소독에 매우 유효합니다. 양성계면 활성제나 양이온계면 활성제는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하며 과산화수소 역시 바이러스 제거 효과가 포르말데히드보다 낮습니다. 35번. 소독약의 살균력 지표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1. 알코올 2. 크레졸 3. 석탄산 4. 포르말데히드. 정답은 3번입니다. 상처가 있는 피부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소독제는 승홍수입니다. 승홍수는 수은 화합물로 독성이 강하고 피부나 점막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상처 부위 소독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면 과산화수소, 포비돈, 아크리놀은 피부 상처 소독에 자극이 적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6번. 산소가 있어야만 잘 성장할 수 있는 균은? 1. 호기성균 2. 현기성균 3. 통기현기성균 4. 호현기성균. 정답은 1번입니다. 이 미용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나온 객담이 묻은 휴지 등은 병원균의 확산 방지를 위해 소각소독법이 가장 적합합니다. 소각소독법은 병원균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으로 오염된 휴지와 같은 일회용 물품 처리에 적합합니다. 자비소독법이나 고압증기멸균법, 저온소독법은 휴지와 같은 일회용 폐기물 처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37번. 다음 중 화학적 살균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1. 자외선살균법 2. 알코올살균법 3. 염소살균법 4. 과산화수소살균법.
정답은 1번입니다. 과산화수소는 살균 및 탈취 효과뿐만 아니라 표백 효과가 뛰어나 고발 탈색제로 사용됩니다. 이는 과산화수소가 강력한 산화력을 가지고 있어 색소를 산화시켜 탈색시키는 원리 때문입니다. 알코올, 석탄수, 크레졸은 이러한 표백 효과가 없습니다. 38번. 소독약의 구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높은 살균력을 가질 것. 2. 인축에 해가 없어야 할 것. 3. 저렴하고 구입과 사용이 간편할 것. 4. 기름, 알코올 등에 잘 용해되어야 할 것. 정답은 4번입니다. 생석회 분말 소독은 주로 화장실 분변과 같은 습기가 많은 환경의 소독에 적합합니다. 생석회는 물과 반응하여 열을 발생시키고 알칼리성 환경을 조성하여 병원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전염병 환자실, 채소류, 상처 등은 생석회 소독에 적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손상이나 오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39번. 다음 중 세균의 단백질 변성과 응고작용에 의한 기전을 이용하여 살균하고자 할 때 주로 이용되는 방법은 1. 가열 2. 희석 3. 냉각 4. 여과. 정답은 1번입니다. 세균이 운동성을 가지는 사상부속기관은 편모입니다. 편모는 세균의 운동을 담당하는 긴 실 모양의 구조로 세균이 액체 환경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추진력을 제공합니다. 아포는 세균의 내구성 있는 휴면 형태이며 원형질막은 세포를 둘러싼 막이고 현막은 세균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구조로 운동성과는 무관합니다. 40번. 소독액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단위로 용액 100ml 속의 용질이 함량을 표시하는 수치는 1. 푼 2. 퍼센트 3. 퍼밀리 4. ppm 4 과목 피부학. 정답은 2번입니다. 손 소독에 가장 적당한 크레졸수의 농도는 1에서 2%입니다. 이 농도는 피부에 자극이 적으면서도 충분한 살균 효과를 나타냅니다. 0.1에서 0.3%는 너무 낮아 살균력이 부족하고 4에서 5%와 6에서 8% 농도는 너무 높아 피부에 자극을 주어 손 소독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41번. 피부의 구조 중 진피에 속하는 것은 1. 과립층 2. 유극층 3. 유두층 4. 기저층. 정답은 3번입니다. 강한 자외선에 노출될 때 피부는 다양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비타민 D는 자외선의 도움으로 피부에서 합성됩니다. 2번. 홍반 반응 3번. 은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염증 반응이며 색소 침착 4번. 은 멜라닌 색소가 증가하여 피부가 어두워지는 현상으로 자외선 노출 시 흔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아토피 피부염 1번. 은 유전적 요인과 면역학적 이상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으로 자외선 노출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42번. 안면의 각질 제거를 용이하게 하는 것은 1. 비타민C 2. 토코페놀 3. AHA 4. 비타민 E. 정답은 3번입니다. 피부는 여러 가지 감각을 느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통각이 가장 예민합니다. 통각은 신체에 유해하거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자극을 감지하는 기능으로 피부의 감각 중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여 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냉각 2번, 촉각 3번, 압각 4번 등 다른 감각들보다 통각의 역치가 낮아 작은 자극에도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43번. 피부의 산성도가 외부의 충격으로 파괴된 후 자연재현되는 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은 1. 약 1시간 경과 후 2. 약 2시간 경과 후 3. 약 3시간 경과 후 4. 약 4시간 경과 후. 정답은 2번입니다. 모발은 주로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두발, 머리카락, 위 성장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단백질입니다. 비타민 A 1번, 지방 2번, 칼슘 4번. 역시 건강한 두발 성장에 도움을 주지만 모발의 주요 구성 성분이자 가장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것은 단백질입니다. 44번. 다음 중 결핍 시 피부 표면이 경화되어 거칠어지는 주된 영양물질은 1. 단백질과 비타민 A 2. 비타민 D 3.
탄수화물. 4. 무기질. 정답은 1번입니다. 천연보습인자, NMF는 피부의 각질층에 존재하여 수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천연보습인자에는 아미노산, 1번, 암모니아, 2번, 젖산염, 3번 등이 있습니다. 글리세린, 4번은 피부 보습에 효과적인 성분이지만 피부 자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천연보습인자, NMF에 해당하지 않고 외부에서 공급되는 보습 성분입니다. 따라서 글리세린은 천연보습인자, NMF에 속하지 않습니다. 45번. 세포 분열을 통해 새롭게 손 발톱을 생산해내는 곳은 1. 조체, 2. 조모, 3. 조소피, 4. 조화막. 정답은 2번입니다. 건강한 손톱은 매끄럽고 윤기가 흐르며 분홍빛을 띠는 것이 정상입니다. 푸른빛을 띠는 것은 혈액순환 장애나 산소 부족 등의 문제를 나타낼 수 있는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3번이 푸른빛을 띠어야 한다는 건강한 손톱의 조건으로 맞지 않습니다. 46번. 피부 색소의 멜라닌을 만드는 색소 형성 세포는 어느 층에 위치하는가? 1. 과립층, 2. 유급층, 3. 각질층, 4. 기저층. 정답은 4번입니다. 피부의 각화 주기, 턴오버 주기는 피부 세포가 기저층에서 생성되어 각질층을 거쳐 탈락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건강한 성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약 28일이 소요됩니다. 이는 피부가 정상적인 재생 과정을 통해 건강하게 유지되는 데 필요한 최적의 기간입니다. 45일, 1번은 너무 길며 15일, 3번, 과 7일, 4번은 지나치게 짧아 피부 재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47번. 한선, 땀샘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체온을 조절한다. 2. 땀은 피부의 피지막과 산성막을 형성한다. 3. 땀을 많이 흘리면 영양분과 미네랄을 잃는다. 4. 땀샘은 손, 발바닥에는 없다. 정답은 4번입니다. 지성 피부는 피지 분비량이 많아 피부가 두껍고 모공이 넓어지며 피지가 과다하게 분비되어 화장이 쉽게 지워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성, 1번은 피부가 얇고 건조하며 모공이 작습니다. 중성, 2번은 균형 잡힌 피부 상태이며 민감성, 4번은 자극에 쉽게 반응하여 피부가 얇고 예민한 상태입니다. 지성 피부만이 두껍고 모공이 크며 피지 분비가 왕성하여 화장이 쉽게 지워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48번. 다음 중 피부의 면역 기능에 관계하는 것은 1. 각질형성 세포, 2. 랑게르한스 세포, 3. 말피기 세포, 4. 머겔 세포. 정답은 2번입니다. 여드름은 모낭에 연결된 피지선에서 피지가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모공이 막히고 이로 인해 염증이 발생하여 나타나는 피부질환입니다. 한성구, 땀샘, 가 막히거나 땀의 발산이 순조롭지 않은 것, 1번, 3번, 또는 혈액순환 문제, 4번은 여드름과 직접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드름 발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피지에 의해 모공이 막히는 것입니다. 49번. 세포의 분형 증식으로 모발이 만들어지는 곳은 1. 모모, 세포, 2. 모유도, 3. 모구, 4. 모소피. 정답은 1번입니다. 헤모글로빈은 적혈구 내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로 철분, 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헤모글로빈 생성이 감소하여 빈혈이 발생하며 피부의 혈색도 창백해집니다. 칼슘, 2번은 뼈와 치아에 중요하며 요오드, 3번은 갑상선 기능과 관련이 있고 마그네슘, 4번은 근육과 신경 기능에 중요하지만 헤모글로빈 구성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50번. 세안용 화장품의 구비 조건으로 부적당한 것은 1. 안정성은 물이 묻거나 건조해지면 형과 질이 잘 변해야 한다. 2. 용해성은 냉수나 온탕에 잘 풀려야 한다. 3. 기포성은 거품이 잘 나고 세정력이 있어야 한다. 4. 자극성은 피부를 자극시키지 않고 쾌적한 방향이 있어야 한다. 5. 과목, 공중위생법규. 정답은 1번입니다. 결절, 모듈은 피부 깊은 곳, 진피층 또는 피하지방층,
에서 발생하는 단단하고 융기된 병변으로 구진이 서로 엉켜 큰 형태를 이루거나 3번 구진과 종양의 중간 염증 상태로 여드름 피부의 심한 상태 4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2번, 4번. 그러나 묽은 액체를 포함한 융기는 결절이 아닌 소수포, 베지클, 나수포, 불라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결절은 액체를 포함하지 않고 단단한 병변이므로 1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51번. 이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는 1. 전문대학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2.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이 미용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3.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6개월 수학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 미용사 자격 취득자.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미용 영업은 원칙적으로 영업소에서 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할 수 있는 경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령은 법률과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1. 대통령령 2. 국무총리령 4. 시도조례는 이와 같은 예외 규정의 법적 근거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52번. 다음 중 이 미용업 영업자가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기업 2. 기업, 니은 3. 기업, 니은, 디귿 4. 기업, 니은, 디귿, 리을.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미용 업무의 보조 행위는 반드시 면허가 있는 이 미용사의 감독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면허가 없는 자라도 면허를 보유한 이 미용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경우에만 업무의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 미용사 응시자 3. 이 미용학원 수강자 4. 시도지사가 인정한 자는 감독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업무 보조 행위의 자격 요건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53번. 영업소 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는 1. 관할 소재동 지역 내에서 주민에게 이 미용을 하는 경우 2.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미용을 하는 경우 3. 혼례나 기타 위식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위식의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 4.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정답은 1번입니다. 이 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영업에 속합니다. 공중위생영업이란 다수인의 건강과 위생을 보호하기 위해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업종으로 이 미용업은 대표적인 공중위생영업 중 하나입니다. 1. 위생접객업 3. 위생관리용역업 4. 위생관련업은 이 미용업이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분류입니다. 54번. 시장, 군수, 구청장이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은 1. 1천만 원 이하 2. 2천만 원 이하 3. 3천만 원 이하 4. 4천만 원 이하.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미용영업소 내에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1차 위반 행정처분 기준은 개선명령 또는 경고입니다. 이는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분류되어 즉시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처분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2. 영업정지 5일 3. 영업정지 10일 4. 영업정지 15일은 더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으로 면허증 미개시와 같은 경미한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55번. 이 미용사 면허증을 분실하여 재교부를 받은 자가 분실한 면허증을 찾았을 때 취하여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 1. 시도지사에게 찾은 면허증을 반납한다. 2. 시장, 군수에게 찾은 면허증을 반납한다. 3. 본인이 모두 소지하여도 무방하다. 4. 재교부 받은 면허증을 반납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6개월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입니다. 현행 관련 법령에서는 전문대학 이상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에서 이 미용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상 이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만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기술학교에서 6개월 과정 이수만으로는 법령상 면허 취득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56번.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몇 월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1. 1월, 2. 2월, 3. 6월, 4. 12월. 정답은 1번입니다. 위생교육에 관한 기록은 1년 이상이 아니라 2년 이상 보관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명시한 사항으로 위생교육의 이수 여부를 장기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3번 항목에 1년 이상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57번.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 중 이용사 또는 미용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는 관련 규정 개정 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이 미용 업무에 숙달된 자로 이 미용사 자격증이 없는 자. 2. 이 미용사로서 업무정지 처분 중에 있는 자. 3. 이 미용업소에서 이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 미용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자. 4. 학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에서 3월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강습을 받은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미용사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주는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상 명백한 위반 사항으로 면허의 일정 기간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이는 면허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불법적인 영업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영업하지 아니한 때. 2. 해외 체류. 4. 교육 미이수는 면허 정지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8번. 이 미용소의 조명시설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1. 50룩스. 2. 75룩스. 3. 100룩스. 4. 125룩스.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미용업소의 출입, 검사 등의 기록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1차 위반 시 처분은 경고입니다. 이는 비교적 경미한 위반 사항으로 즉각적인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2. 영업정지 5일. 3. 영업정지 10일. 4. 영업정지 15일. 과 같은 강력한 처분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 사항에 해당할 때 적용됩니다. 59번. 다음 위법사항 중 가장 무거운 벌칙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자. 2.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자. 3. 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 중 업무를 행한 자. 4. 관계 공무원 출입, 검사를 거부한 자. 정답은 1번입니다. 공중위생 영업의 승계 규정을 위반한 자는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의 대상이 아니라 별도의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승계 규정 위반과 같은 사항은 시설 위생관리나 설비기준 위반과 다르게 법적 절차상의 문제로 간주되어 별도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3번 항목은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0번. 이 미용업 영업자가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 대한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1. 경고. 2. 개선명령. 3. 영업정지 5일. 4. 영업정지 10일. 정답은 1번입니다. 일회용 면도날을 2인 이상에게 사용하는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상의 심각한 문제로 간주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위반 시에는 즉각적인 영업정지가 아닌 경고, 조치가 내려집니다. 이는 첫 번째 위반에 대해 개선의 기회를 주기 위한 행정처분 기준입니다. 1. 시정명령은 보다 경미한 사항에 3. 영업정지 5일. 4. 영업정지 10일 은 반복적이거나 더 심각한 위반 사항에 적용됩니다.